지크지온. 안녕하세요. 지크지온의 이키김입니다. 수성의 마녀 신상프라 에어리어를 기출시했던 르브리스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원래 저도 반몰에서 에어리어를 예약했었는데 그래도 출시한 날 올 줄 알고 에어리어만 리뷰하려 했으나 반몰의 어이없는 예약 상품 배송 시스템에 의해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래서 컨셉을 바꿔 르브리스와 비교해봤습니다. 에어리얼 자체 리뷰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 에어리얼의 고관절 변경을 통한 비율 개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두 개의 킷 비교가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수성의 마녀 애니는 지난 8월 말 프롤로그가 공개되고 최근에 1화부터 3화가 공개되었죠. 킷이 나오고 다들 에어리얼과 르브리스가 같은 기체냐, 어떤 관계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르브리스가 프로토타입이고 에어리얼은 르브리스를 기초로 해서 개발된 발전형인 것 같습니다. 뭐애니 스토리상 주인공이 4살을 탄 게 르브리스이고 본편에서 타는 게 에어리얼이니 충분히 그럴 것 같죠. TMI지만 주인공의 어릴 때 이름은 에리, 본편에서는 슬레타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킷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매우 스한데 르브리스는 전체적으로 핑크 느낌이고 에어리얼은 블루와 옐로, 즉 건담의 컬러네요. 르브리스는 헤드 전면에 V자 뿔이었고 에어리얼은 추가되었죠. 뿔 부분에 건담 특유의 레드 파츠도 보입니다. 킷의 사출 상태를 보면 르브리스는 일반 프라모델 느낌인데 에어리얼의 화이트 파츠는 메탈릭 블루즈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어리얼은 조립만 해놔도 유각마땅한 거 마냥 약간 반짝거립니다. 만약 제가 도색한다면 두 킷 모두 화이트 파츠는 놔두고 나머지 핑크, 블루, 옐로우 그리고 그레이 파츠만 도색을 할 것 같네요. 르브리스의 경우 버니어나 백팩은 완전히 그레이 사출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색 부위가 더 많겠어요. 단순히 사출만 놓고 보면 에어리얼 쪽이 더 도색 포인트는 적어 보입니다. 단지 이 옐로우 파츠는 쿠퍼 등으로 해주면 더 고급스러워지겠죠? 물론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두 킷을 나란히 놓고 보면 마치 영재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외관이 유사하다는 거죠. 두 킷 모두 인몰드 성향의 흉부 셀 유닛이 들어갑니다. 르브리스는 한 개 통짜인데 에어리얼은 좌우 나눠져 있죠. 클리어 파츠의 경우 르브리스는 흉부에만 들어가지만 에어리얼은 허벅지 전면 부위와 헤드의 이마 부분 그리고 백팩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몰드 성형은 흉부에만 들어갔고 나머지 부위는 모두 실로 처리합니다. 저는 일단 모두 발광 모드로 보이도록 해당 실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발광 형태가 되죠. 남아있는 실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이 르브리스, 오른쪽이 에어리얼인데요. 인몰드 파츠를 쓰지 않고 클리어 파츠에 이렇게 실을 붙여 발광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남은 실을 보면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검은색 실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무늬도 없는 검정색입니다. 르브리스는 흉부 실만 선택이라 이것만 남네요. 하지만 에어리얼을 선택할 곳이 많아 실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일단 모두 발광 모드로 붙여놨고 흉부 부분은 르브리스처럼 인몰드 성형을 쓰거나 실을 붙여 발광 모드 재현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남은 실 부분은 모두 검은색이죠. 보셨죠? 다리나 어깨 장갑 모두 발광 버전을 사용해놔서 검정만 남았네요. 솔직히 흉부도 굳이 발광 모드를 실 붙이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인몰드 성형 파츠가 워낙 좋던데 말이죠. 옆으로 한번 볼게요. 발 부분은 거의 동일하네요. 발의 외형과 내부 조름은 동일합니다. 발등 파츠만 다르네요. 다리 외장도 유사한데 에어리얼 쪽이 좀 더 두껍네요. 대신 르브리스는 허벅지 뒤와 무릎에 버니어가 들어가 있죠. 에어리얼은
버니어 없이 노란 핀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큰 차이가 르브리스는 전면 스커트가 없어 가동이 미쳤다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다리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에어리얼에는 작지만 전면 스커트가 추가되었죠. 덕분에 앞으로 다리 올릴 때 약간 방해를 받습니다. 옆면 스커트는 둘 모두 반영되긴 했네요. 하지만 에어리얼의 옆면 스커트는 가동이 되면서 다리에 제한을 주는데 르브리스는 고정이 되고 크기가 작아 다리 가동에 방해가 없습니다. 또 에어리얼의 옆면 스커트가 끼우는 형태보다는 걸치는 형태에 가까워 자주 움직이면 헐거워질 것 같네요. 지금도 움직이면 살짝 덜렁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다리 가동성에 대해서는 르브리스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에어리얼은 버니어가 없어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인 건 인정이죠. 저 노란 핀이 아마 방열판? 뭐 그런 거인 것 같네요. 에어리얼에 어디 봐도 버니어는 없으니 저 부분에서 뭔가 나와야. 뒷모습도 보도록 할게요. 당장 르브리스의 백팩이 너무 크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에어리얼의 백팩에는 라이플 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은 못 찍었지만 르브리스 백팩에도 라이플 거치가 가능합니다. 빈샤벨 거치 부분을 보면 에어리얼은 움직이지 않지만 르브리스의 백팩 사면에 연결된 게 모두 가동이 되죠. 팔도 외형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르브리스에 있던 팔꿈치 돌기가 사라지고 원형 파츠가 추가되었죠. 자, 그럼 두 킷의 가동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드의 연결 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헤드 가동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전혀 없고요. 팔의 가동은 어떨까요? 에어리얼은 돌릴 때 흉부 장갑 부위가 살짝 걸리네요. 약간 빼서 돌려주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르브리스는 걸리는 건 없지만 백팩에 걸려 360도 회전이 안됩니다. 팔 아래 부분이 접히는 건 거의 비슷한데 르브리스가 좀 더 꺾이는 것 같네요. 이 정도 차이는 뭐 미미한 거죠. 오마이걸 이미 아니고요. 허리의 유연성도 동일합니다. 단지 르브리스는 백팩이 없어야 동일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다리 부분 보겠습니다. 르브리스 백팩을 빼고 볼게요. 다리를 뒤로 꺾었을 때 버니어에 딱딱해 올라갑니다. 에어리얼은 어떨까요? 걸리는 게 없죠. 하지만 두 기체 모두 뒤로 다리 접기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르브리스는 버니어, 에어리얼은 허벅지 두께 덕분이네요. 이번엔 앞으로 올려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 스커트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르브리스는 그게 없으니 더 많이 올라가고요. 에어리얼이 약 90도 정도 올라간다면 르브리스는 11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아니네요. 르브리스 다리는 거의 헤드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제대로 앞차기 동작이 가능하군요. 전면 스커트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네요. 둘 다 후면 스커트가 없으니 뒤로 가는 건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의 가동에서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두 킷 모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동성에서는 르브리스의 승이네요. 발 부분의 가동은 두 킷이 동일합니다. 둘 다 발끝이 스윙이 가능하죠. 단지 보신 것처럼 고리형으로 결합되다 보니 살짝 잘 빠지는 느낌이네요. 먼저 출시한 베기루베온 발 부분에 골다 공증이 있었는데 르브리스 에어리얼에는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두 킷의 발등 파츠가 다른데 르브리스의 것은 고정이 되다시피 해서 가동에 살짝 제한을 주는군요. 에어리얼의 것은
볼 형태라서 약간의 가동이 됩니다. 전체적인 가동성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리얼에게 90점, 르브리스에게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 에어리얼의 상체에 르브리스의 하체를 결합하면 괜찮은 또 하나의 킷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에어리얼의 백팩은 상당히 작습니다. 보신 것처럼 옆면 스커트가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가동을 준 건 좋지만 고정성은 좀 떨어지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끼운 게 아니라 거는 형태거든요. 그래도 끼울 때 딱 소리가 나게 끼워야 되긴 합니다. 다시 백팩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크기의 차이는 많이 나네요. 에어리얼의 것은 가동되는 부위가 하나도 없지만 르브리스는 합체 기믹이라 가동되는 부위가 4개죠. 덕분에 포징 재미는 에어리얼보다는 르브리스 쪽이 전 재밌더라고요. 빈샵의 손잡이도 길이 차이가 있네요. 빈샵에도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에어리얼, 오른쪽이 르브리스예요. 길이 차이가 있군요. 르브리스의 빈샤벨이 더 길었군요. 백팩 자체는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데요. 대신 르브리스의 백팩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실드 파츠들이 결합할 수 있죠. 라이플 비교입니다. 르브리스의 라이플은 리시버건, 에어리얼은 빈 라이플인데 르브리스가 짧고 특이한 형상인데 비해 에어리얼은 포신이 길어져서 보통의 라이플 디자인이네요. 르브리스의 라이플은 그대로 손잡이를 손에 끼우면 되는데요. 에어리얼은 손등 파츠를 분리하고 라이플 손잡이를 끼워줘야 합니다. 두 킷의 손파츠는 모양이 동일해서 잡음 모양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빈 이펙트인데 르브리스의 것은 이펙트를 꽂으면 빈 블레이드가 되는 설정이네요. 끼울 때 위아래 파츠를 들어서 열어주고 끼워야 합니다. 여기서 왜인지 모르게 자꾸 위아래가 헷갈려요. 저는 끼우고 위아래를 다시 닫아주면 끝. 에어리얼은 편합니다. 그냥 끼우면 끝이죠. 빈 이펙트는 에어리얼의 것이 좀 더 길군요. 다음은 실드 비교입니다. 오른쪽이 르브리스, 왼쪽이 에어리얼인데요. 르브리스는 굉장히 단조롭게 원칼라로만 나왔죠. 먹선만 넣은 상태인데 올 화이트라 그런지 밋밋합니다. 에어리얼은 그래도 색분할이 좀 들어가서 총 4개의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쁩니다. 안쪽을 보면 에어리얼은 결병 조인트 파츠가 있고요. 이게 바로 팔 옆쪽으로 꽂아서 거치 가능합니다. 르브리스는 팔 결합용 조인트가 따로 있어서 이걸 끼워줘야 르브리스 팔에 거치가 가능합니다. 비트 분리를 해보면 르브리스는 그냥 바로 빠집니다. 총 7개 비트로 분리가 되네요. 에어리얼은 분리하려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분할 순서는 조립 설명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안 하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순서 확인 안 하고 하려다 당황하는 모습이죠. 원래는 맨 윗부분 가운데부터 빼고 순서대로 빼줘야 합니다. 뭐 사실 어떻게든 빠지긴 빠집니다. 크크. 이 부분 편집하려다가 저같이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뒀습니다. 절대 다시 찍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쯤에서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깨달았다죠.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 중. 에어리얼이 르브리스보다 결합성의 조합 뺄 때 좀 힘이 들긴 합니다. 다 빼고 나면 총 9개의 비트로 분리되고 중앙에 베이스 파츠가 남네요. 굳이 안 뺐는데 저 가장 긴 비트에서 회색 부분도 분리가 됩니다. 에어리얼 비트는 이 그레이 파츠가 있어야 다시 합체가 가능하니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르브리스는 이렇게 각각의 비트끼리 꽂으면 되니 합체와 분리가 용이합니다. 아까 빼지 않은 게 저 부분이죠. 안쪽에 연결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리한 비트들을 각 소체에 결합해 볼게요. 먼저 르브리스 백팩의 비트 결합입니다. 엉덩이에 일단 하나 꽂아주고요. 그리고 백팩에 각 합체 기믹 4개에 1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트 4개를 꽂아주면 끝이죠. 이걸 비트온 폼이라 부르며 기동 성능이 향상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비트 2개는 이제 라이플에 들어가죠. 비트를 꽂으면 이펙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르브리스의 변신은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플도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기동성이 올라가니 자쿠 2에서 고기동 자쿠가 되는 느낌이네요. 이번 모드로 애니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에어리얼입니다. 에어리얼은 백팩이 아니라 소체 각 부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양 어깨에 비트 하나씩 추가되고요. 양팔에 들어가는 비트가 모양이 다르지만 일단 안쪽에 하나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양쪽 허벅지 옆면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마지막 남은 3개가 하나로 합쳐진 후 엉덩이에 결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리얼도 비트온 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인이 사마였나요? 거기서 후면부에 비트 하체 모습이 나왔고 나머지 비트들은 빙판내처럼 빔을 날리던 모습이 나왔었죠. 두 기체 모두 비트온 폼이 된 모습입니다. 르무리스가 아무래도 백팩트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하네요. 자, 최종 완성 전면 샷입니다. 좀 길었지만 두 킷의 차이점 위주로 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출시한 4종 중 딜란자 빼고 다 만들어 봤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편이네요. 이 둘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르브리스 쪽이 더 호감 가네요. ATG지만 가동이나 조립감 모두 만족스러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리얼은 풀메카닉스도 나온다 하니 더 기대되고요. 다음 출시 킷이 딜란자 일반기와 데미 트레이너인데 물론 둘 다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11월 5일 출시이니 아마 한국은 그 다음 주인 12일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제발 부탁이니 반다이몰에서 예약 상품은 좀 빨리 보내줬으면 하네요. 현장 구매보다 늦게 받으니 리뷰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혹시나 제가 잘못 리뷰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